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진행을 맡은 김우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나란히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우리 시장을 상승장으로 이끌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2% 오름세 보이면서 3,096.81포인트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0.72% 오름세 보이면서 963.8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883억 원, 기관이 131억 원을 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1,946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677억 원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234억 원, 외국인이 362억 원의 물량을 덜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수익 1타 전문가 나영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우리 현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나영우. 기쁘시죠? 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바로 오르진 않았지만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진짜 역시 나영우 전문가 대단하다. 제가 오늘 열악하지만 이것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나영우 짱. 네, 참 안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참 안 보이네요. 아, 어떡해. 나영우 짱. 나영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네. 뭐 이제 우리가 상한가를 먹게 되면 뭐 기분이 늘 좋지 않습니까? 뭐 오죽 좋으면 상한가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현대바이오는 더 이게 저하고 좀 애틋한 네. 굉장히 관계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한 지난해 3, 4분기, 4, 4분기 때 강하게 움직였던 제약바이오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유튜브로, 너튜브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한다거나 제가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뭐 공개 방송을 할 때 정말 하루에 현대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정말 한 6시간 동안에 한 5번, 적은 날은 5번, 많은 날은 15번씩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온 게 현대바이오였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잘 올라가는 종목들, 저도 그때 당시에 뭐 LG전자, 현대모비스 정말 큰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았는데 뭐 수익 많이 나는 종목 얘기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청자님들과 그 너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많은 분들께 앞으로 현대바이오가 이제 수익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저점, 단기 고점을 잡아드리면서 단타 대응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주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야간에 추천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이게 아침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이미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추천을 드리기 전에 제가 현대바이오를 가지고 단타를 7번을 해서 예,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수익 낼 기회입니다. 들어와! 뭐 이러면서 제가 8번째 예, 우리 내경제TV를 통해 소개를 드렸는데 드디어 좀 상한가가 가서 이제는 정말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물린 분이 없지 않을까 싶고 전 이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만 응대를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 올해 들어서만 8번 제가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영상 남겼는데 다른 종목들 또 이제 고충 많이 겪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좀 돌봐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바이오는 이제 네, 추가 수익 더 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나영호 전문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지난주에 노란톡방에서만 추천을 해주신 상하 프로탱크도 2자릿수 때 급등을 보였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지 않나 오늘 현대바이오는 상한가를 치질 않나 그냥 한 자릿수 상승은 상승으로도 안 봐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그렇습니다. 한 자리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럼요. 그런 게 상승인가요? 그럼요. 2자릿수 상한가는 딱 쳐줘야죠. 네, 이런 나영호 전문가 보면서 화면 보시는 분들이요. 아, 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지셨어요.
지시지 말고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핸드폰 드시고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귀찮다,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추천 종목까지 알려주실 거죠, 전문가님? 네. 네, 알찬 정보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님. 어제 오늘 우리 시장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가 지난주 움직임과 이번 네. 주 움직임이 전혀 뭐 다른 움직임을 마치 보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느덧 우리 시장 자체의 지수가 3,000선이라는 거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뭐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절대 매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금요일 날 제가 드렸던 내용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금요일 날은 절대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주식을 많이 담아서 더 이상 주식을 사기 어려운 분들에겐 제가 심지어 뭐까지 해드렸죠? 이따 2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0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수익 내기 제가 스캘핑, 선물 옵션을 가지고 대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금요일 날 정말 파생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딱 더도 말고 100만 원어치만 콜을 매수하시라고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틀이 지난 오늘 그 100만 원이 무려 얼마가 됐습니까? 43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들 많으니까 이런 거 잘 적용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 자체가 3,000포인트대다 보니까 60포인트 움직이는 거 물론 빠져서 기분 좋을 일은 없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이유를 불문하고 과매도 상태에서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움직임이나 오늘의 움직임이나 결과적으로는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장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채널 내의 변동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오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만들었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물지수의 움직임이 더욱 강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유 불문하고 지난주 제가 마지막 목요일날 출연할 때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매도 흐름이 굉장히 과하다. 이 포지션이 조금 청산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수급 기조 자체에서 현물이나 선물 동향만 놓고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 분석하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수급 상황이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오늘 2천억 가량 순매수를 했고 지난 금요일에서도 이제 월요일에서도 순매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사준 게 시장을 들어 올렸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기존에 많이 설정되어 있던 하방 포지션들이 청산되는 흐름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동반 순매도에 대한 압력이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게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자, 선물 미결제 확정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모든 프로그램을 야기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선물 같은 경우는 3, 6, 9, 12월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옵니다. 근데 만기가 3월 둘째 주 목요일이라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무려 어떻다? 7,654개의 미결제 확정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차례 우리 증시에 뭔가 어수선하고 혼란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던 수급들이 많은 물량을 청산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어떻게 보면 커졌던 변동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지 이게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인다 또는 약세 흐름을 보인다 이런 근거로는 볼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한 차례 긴장 관계만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결론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소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결론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 기대해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한 게 IMF에서 GDP 성장률 이제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은 경기 회복세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 시장을 좋다라고 해도 뭐 우리 시장이 결국 좋아지겠습니까? 반대로 제가 아무리 우리 시장이 나쁘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IMF는 어떻습니까?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말 전 세계 증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기관이죠. 자, 그런데
이 IMF에서 GDP 성장률을 가져가는 걸 보면 2020년 10월, 11월 그리고 오히려 지금 2021년 1월까지 계속해서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보다 어떠냐? 지금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빨간색은 뭐냐? 2021년 글로벌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왔던 것보다 2021년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지금보다 이제 과거니까 지난 한 달간 현실이 된 게 그때 당시엔 예측이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가 있는 한 달 동안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 더욱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지난 11월, 12월에 우리 증시가 조금 속도를 빨리 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부작용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함께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다른 증시가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지난 4, 4분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잘 나간 이유는 수출이 잘 나갔습니다. 그 수출이 뭐가 잘 나갔느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소비가 직접적으로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됐느냐? 그 부분이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4분기 때 소비 자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경기가 어디가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제일 좋아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깎아지른 그래프를 보이는 게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고 이 밑에 있는 게 미국인데 미국과 우리나라 거의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우리 물동량과 교역량이 상당히 크죠. 이미 미국 이상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의 빠른 회복과 또 중국과 인도 그 전체 인구를 더하게 되면 거의 지구상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수출 주도형인 우리 국가엔 더욱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장맛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교를 좀 부려서 테크닉을 좀 부려서 더욱 슬기롭게 대응하는 건 중요하되 도도한 흐름은 계속해서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가는데 종목에 안 갈 수가 없고 시장에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증시 전망이 밝아서 앞으로 우상향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까 IT 투톱 얘기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전망이? 두 종목 중에 전망이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업계 선두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수익률 좀 이거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걸 계산한다라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제 너튜브를 시작할 때 네. 삼성전자 주가 제가 그때 12월 중순에서부터 너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삼성전자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여우의 심포도. 사지도 못하고 계속 올라가니까 저거 좀 빠져야 되는데 질투와 시세버린 시선이다. 삼성전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도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은 지속될 거지만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삼성전자 수익률을 못 이긴다는 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앵커님이 질문을 바꿔서 네. 삼성전자를 그래서 저한테 사시겠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여우의 심포도는 아닙니다만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10배, 20배 올라갈 종목을 선택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 독방에서. 네. 끝까지 홍보 잃지 않으시네요. 네. 네, 그럼 오늘장 이슈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 켰는데요. 요즘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와 엔터주들, 게임주들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최근에 네. 빅히트 아마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살아나고 오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네이버의 움직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빅히트가 이제 다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네이버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콘텐츠, 게임, 뭐 넷마블도 제가 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빅히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빅히트와 네이버, 그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지분을 서로 교차하면서 이른바 혈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할 이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빅히트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방탄소년단을 떠올리지 그 외에 빅히트라고 하면 마땅히 떠오르는 어떤 네, 소속 맞아요. 연예인의 아티스트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YG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면 아니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언제 너튜브에 블랙핑크가 이렇게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 깜짝 놀랄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일상 브이로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본인들의 이제 팬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언택트 관련된 서비스를 이미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 이 셋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BTS와 블랙핑크가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만 한 무대에서 과거 그 이제 어디입니까? 그 빅뱅과 누구였죠? 그 포미닛 말고 그 2NE1 맞습니다. 네. 2NE1이 과거에 이제 휴대폰 광고를 같이 찍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두 그룹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한류 열풍에 아주 작은 영향만 받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블랙핑크 너튜브 구독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 BTS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이 협업의 시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병행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진행을 하는 거라 네이버가 뭐 잘 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속도라든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걸 꼽으라 그러면 단연 빅히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빅히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35만 1,000원 뭐 이게 처음에 상장할 때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이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계속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언론지상에 참 아티스트가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부정적인 형태의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던 회사는 아마 빅히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신규 상장이 진짜 대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래서 빠르게 훼손됐던 주가 흐름이 지금 한 2달 정도 쉬고 지금 현재 움직임 나왔는데 물론 장중에 나왔던 35만 원대까지 하고는 아직도 이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워낙 빠른 기간 안에 이게 신규 상장주는 뭐 보호에서 풀리기 전에도 이제 하반 경직성이 쉽지가 않고 이게 주가에 대한 산출 근거가 워낙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움직임을 한번 보였다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빅히트 굉장히 빠른 회복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SM이 움직였던 그 성장기 속도보다도 오히려 빅히트가 더욱 빠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화, 엔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게임 관련된 종목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 중에서 두 종목만 꼽는다 그러면 빅히트하고 넷마블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시기니까 한번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컨텐츠들이 인기죠. 그중에서도 빅히트와 넷마블에 주목해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문가님의 종목 현대바이오뿐만 아니라 네. 한국파마도 오늘 21%대 급등하기도 했고요. 네.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앞서 네. 현대바이오를 무려 올해 들어서만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어서 하루에 뭐 3-4번이 뭡니까? 제가 스트리밍만 하면 다 현대바이오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현대바이오를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걸 보고 또 질문하세요. 네. 현대바이오 질문하시고 박셀바이오 질문하시고 신풍제약 질문하시고 시젠 질문하시고 전체 뭐 종목 진단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1에서 20번까지가 다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 현대바이오의 움직임도 그렇고 제가 올해 들어서만 현대바이오를 무려 단기 저점과 고점에서의 대응을 8번째 성공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는 뭐를 생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확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지켜봅시다라고 얘기하고 말지 현대바이오 자 지금 들어가서 8%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올해 들어서만 8번째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이 상한가였습니다만.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할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눌리고 있는 종목들 모두 다 리스트업해서 관림심 종목에 다 넣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조금 이제 되돌림이 나온다. 최소한의 원형 바닥을 만든다. 이거 현대바이오 차트 한번 보면서 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네.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최소한의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 구간에 자꾸 물량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잡은 위치가 조금 단기 고점권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저점권에 대해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형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노린다. 그렇게 보신다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락했다 올라온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명문제약 같은 경우 또 기존에 아주 낮았던 매물대까지 위치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 조만간에 한 차례씩 다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꼭 보고 계시다가 미리 흘러내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방으로 좀 전환이 될 때 그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아무래도 이 방송은 주제가 있고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종목 얘기를 여기서 10시간 하고 싶다 해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도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노란 톡방은 어떻게 운영하든 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시청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라 그러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바이오를 결국 상한가까지 만들어드렸고 지난 7번에 진입하라 청사하라 진입하라 청사하라 이 노란 톡방에 다 드렸고 이 노란 톡방에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충 처리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잘 대응해보자. 오늘 종목 얘기 더 할까봐 제가 그냥 좀 자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방으로 전환했을 때 진입하라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눈여겨볼 섹터가 있었나요? 워낙 네. 지금 시장 자체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이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근데 시기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지. 계속 좋은 움직임이 보일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장중에 거의 한 20% 수익을 내드렸던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점권에서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또 한 차례 저항 매물을 소진하고 있는 움직임 보이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략해 나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근데 이 시간에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딱 이걸 말씀을 딱 드려놓고 나면은 내일 장 열릴 때 뭐 거의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 저점과 고점까지 한 7, 8% 안 나오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위치, 제가 이 말씀드린 그 딱 이 상황만 놓고 내일 뭐 시가 갭상승으로 크게 나왔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틀린 예측을 해드린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꼭 필요한 얘기만 드리도록 하고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는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오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 닫혀있고 한밤중이고 지금이야 이제 야간장 굉장히 좋습니다만 내일 또 이제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대응하는 부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관련 종목들 내일 또 들어드리고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와야 대화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어서 나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상신 EDP 수익률 마이너스 9.2%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35.4%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DLENC는 8.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추천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다 뭐 수익률도 그렇고 시장보다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 하나하나 좀 종목들 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좀 부진한 상신 EDP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신 EDP에 대한 부분은 뭐 제가 뭐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 변명을 해드릴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근데 시장이 어수선하는 흐름을 나올 때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에서 움직임이 좀 자금이 빠지는 모습도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거래가 이제 조정되는 첫 거래일 날 제가 이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에 특별한 외부 변수만 없다라 그러면 22평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흐름 때문에 좀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상신 EDP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거의 매일매일 걸쳐서 이 종목이 제가 최초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 지금은 이제 목표 가격 한 18,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18,000원 될 때까지 중간중간 급소해서 비중을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위치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검색하기가 번거로우셔서 노란 톡방을 지금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다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구간이다.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천했던 현대바이오가 무려 35%를 상승해 있고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가 거의 10%가 상승해 있는 데에 비해서 약한 흐름이죠. 손절 가격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바쁘다,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거 한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3,300원 전후에 있는 손절 가격만 꼭 염두에 두고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다. 자, 이 종목은 기본적인 흐름을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린다면 네. 제가 앞서 그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 상하프론테크를 장중에 추천주로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번거롭게도 검색하고 들어오고 특히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인데 장중에 선물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제가 현대바이오도 장중에 선물 드렸습니다만 상하프론테크 선물로 드렸죠. 이때 움직임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제가 1월 28일 장이 시작하고 나서 상하프론테크를 드렸는데 이때의 움직임과 상신 EDP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든가 보유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내용만 본다라 그러면 그 상하프론테크가 한 수 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가격적인 부담이라든가 위치를 봤을 땐 상신 EDP가 더욱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조금 훼손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20일 이평선을 결과적으로는 지켜낼 정도의 하방 경직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재탈환 나온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상하프론테크 이상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제가 장중에 계속 맥점을 짚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2의 상하프론테크를 꿈꾸고 있고 아직 전혀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변동성이 나오지도 않았다. 상신 EDP 아마 제가 다음 주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상신 EDP 가지고 오늘 현대바이오 가지고 나영호 짱 써주셨는데 오늘 볼펜으로 쓰셨잖아요. 아마 상신 EDP 덕분에 우리 앵커님이 다음 주에는 매직으로 나영호 짱이라고 쓰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합니다. 다음 네, 주까지 한번 상신 준비할게요. EDP 보자고요. 네. 자, 뭐 현대바이오는 뭐 길게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죽 좋으면 상한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시작도 안 했고 여러분들 정말 제약바이오 때문에 피눈물 나는 분들 많으시죠? 예,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단 시기적으로 종목마다 맥점이 따로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 다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 현대바이오 추가 상승 더 나옵니다. 목표가에 대해서는 계속 같은 의견 드리는데 왜 제가 2분의 1 차익실현 사인을 드렸냐면 상한가라는 게 참 애매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가까지 갔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순간에 많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 하는데 어차피 열을 걸려서 30% 올라가나 하루 만에 30% 올라가나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열광할 필요가 없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 가격이라고 그러면 현대바이오 제가 올해 들어서만 8번 단타 성공했다고 마지막에 지금 제일 많이 먹게 됐는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진동수를 많이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올라갈 때 되돌림을 크게 가져가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33,000원도 거의 다 도래한 상황이고 제가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땐 4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 오늘 상한가의 매도 차익 실현 의견을 조금 드린 부분은 뭐냐? 출렁출렁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맥을 잘 잡아야 되는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상한가 한 번보다 저는 지난 7번의 단타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DLENC 같은 경우가 네. 의외로 지금 잘 안 풀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DLENC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저도 좀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 추천해드린 시점보다는 약 한 10%가량 올라왔고, 뭐, 지난, 뭐, 추천한 시점보다는 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일단 뭐, 그냥 쏘쏘, 나쁘지도 않고, 뭐, 플러스 10%면 뭐, 많이 행복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이럴까? 이거는 제가 좀 고민을 좀 더 해서, 제가 계속 너튜브에도 영상을 남겨드리고,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상세하게 좀 대응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DLENC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움직임이 사실은 대우건설과 거의 비슷한 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뭐 외형으로도 그렇고 뭐 엄청나죠. 예, 이제 뭐 베트남 이제 시작했는데 뭐 그죠? 그리고 주택 이제 보급 계속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뭐로 보나 대우건설이 대장인 건 맞는데 HDC 산업개발 수익률 지금 못 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12월 말에 DL 이거 대림산업이 분할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주가를 본다라 그러면 건설사가 전체적 평균적으로 한 17%가 올라왔는데 DLNC 왜 이렇게 지금 그냥 뭐 재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뭐 10% 나쁘진 않은 수익이니까 그냥 뭐 그냥 끄덕끄덕. 네. 그리고 다시 DLNC 교체할 만한 좋은 종목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따라는 가는데 왜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 그죠? 대우건설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요? 그럼 우리 뭐 합니까? 교체해야겠죠? 더 나아갈 종목으로 제가 조만간에 교체 편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져가 보자. 14만 5천 원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나용호 전문가가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세세한 대응 방법은 노란톡에서 세세하게 알려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용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귀찮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쉽고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다리던 오늘의 추천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기대가 굉장히 커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저는 시청자님들의 기대를 먹고 삽니다. 지금 또 노란톡방 제가 봤는데 제가 오늘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시라고 지금 한 7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7분 들어오셨네. 좋아요. 한 번 말씀드릴 때 한 번 들어오셨죠. 더 안 들어오셔도 돼요. 제가 이 방송 종목의 장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나용호 인기도 없고 별로 사람들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전문가 굳이 뭐 안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노란톡방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딱 우리 그냥 비대면이지만 그냥 서로 담소 나오기 딱 좋은 인원수 아닙니까? 이 인원들 모시고 나용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입소문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딱 7분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제가 현대바이오 3배 갈 종목들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할 종목은 일단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 자, 박셀바이오도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의 나용호를 그나마 조금 더 알려지게 해준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을 이미 너튜브에서 이미 제 너튜브를 통해서 이 정보를 많이 얻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종목을 첫 번째로 너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공개 채널을 통해서 언급했던 날이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12월 28일입니다. 12월 28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날입니다, 이날. 12월 28일 날. 이날 장 끝나고 너튜브 영상을 남기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할 자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음날 살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박셀바이오를 사시라고 제가 12월 28일 장이 끝나고 너튜브에 남겨놨습니다. 그 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주가가 앉은 자리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움직임 나왔죠.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28일 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오늘 박셀바이오를 공개 추천으로 다시 가져온 이유는 뭐냐. 정말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왔던 추억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한 번 더 언급해 주느냐? 아닙니다. 또 지난번에 나왔던 움직임과 못지않은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가 제가 앞서 현대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권에 흘러내리는 움직임이 아니라 최소한의 되돌림을 만드는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지금 3거래일 연속에서 일단 양봉 마감을 했고요. 4거래일 연속에서 단봉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미 한 차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움직임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종목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악성 매물이 상당히 쏟아져 나온 상태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12월 28일 장 끝나고 제가 돈이 남아있다. 투자할 자금이 남아있으면 요 종목입니다 하고 딱 3배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날은 거래 정지였으니까 6거래일 걸렸죠? 이거 하루는 빼야 됩니다. 이거 거래 정지였어요. 그때 단기 과열 때문에. 자, 그래서 6거래일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아주 멋진 기록 세우는데 며칠 걸리나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편의 희망가 한 평단을 한 두어 차례 나눠서 일단 13만 원 이하로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막 쭉쭉쭉 뻗어나가. 그럼 따라가야죠. 그럼 노란톡방에 제가 바로 사인 드릴 겁니다. 근데 바로 내일 시가 갭상승 나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 쳐다보다가 낮게 살라고 그냥 버스 놓쳐버릴 겁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죠. 당연히 따라갈 건데 일단 희망, 장이 닫혀 있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시간에서 참 이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게 13만 원 이하. 근데 그냥 올라간다? 따라가야죠. 많이 먹을 종목인데. 그래서 13만 원 이하에서 한 10% 전후 1차적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절 가격은 일단 12만 2천 원 선 제신을 했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손절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보유해야 됩니까? 분명히 제가 노란톡방에 어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는 없다. 자,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12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은데 이 종목이 잘 가면 저 짧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근데 만약에 박셀바이오가 힘들어지면 앞으로 제가 하루에 이 종목 관련된 영상을 하루에 3번씩 올리고 모든 공개 채널에서 이 종목을 계속 얘기하겠죠. 자, 12만 2천 원대에 즈음에서 한번 시장 상황 보는데 일단은 그 집까지 밀린다라 그러면 한 차례 탈출 전략을 생각해보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그냥 이제 시장 평균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 이제 낼 수 있는
워낙 또 이게 이 심야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보다는 또 짧은 흐름을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 17만 원 선 정도에 대해서 1차 목표가를 드리고 그 즈음에 갔을 때 제가 또 영상 남기도록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7만 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나영호 전문가가 신규 종목 추천해 주셨는데요. 박셀바이오, 진입가는 13만 원 이하라고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2만 2천 원, 목표가는 17만 원이라고 자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한가 기록한 현대바이오도 있고요. 두 자릿수 급등한 상하 프론테크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는 우리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영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우리 나영호 전문가가 벅벅 아주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한송네오텍. 매수가는 2,480원이라고 주셨고요.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송네오텍 오늘 1.13% 상승하면서 1,6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네. 더 끌어올라도 괜찮은 종목인데 네. 뭐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2,480원이라 그러면 최근에 형성됐던 가장 그 박스권 상단부에서 대응을 하신 부분인데 자, 뭐 워낙 어려움을 겪고 계신 종목입니다. 뭐 지금 이 정도 하락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한 30%, 40% 이상 되실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좋은 의견을 이왕이면 좀 드리고 싶은데 뭔가 좀 종목이라는 것은 일단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물론 모멘텀이라는 게 뭐 미리 예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아주 작은 솔직히 경제TV에서 다룰 만한 종목인지 의문이 될 정도로 아주 작은 종목이죠. 뭐 기관 외국인도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 1,000억이 안 되니까 상품 구성상 대응이 안 되는 그런 기관과 외국인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참 수급적으로도 뭔가 좀 좋은 일이 있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그나마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던 1,800원 선에 대한 매물대도 일단 한 차례 하방으로 이탈한 상황이라 우리 시청자님에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일단은 물타기는 하지 마셔라. 시가총액 한 900억짜리 회사에 20%면 뭐 어느 정도 자산을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5천만 원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은 되는데 이 이상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을 두고 좀 해결하는 방법이 더욱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1,600원 선까지 한번 이탈이 나온다라 그러면 1,600원 선까지 또 재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종목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 투자하신 분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막 현대차 이런 종목에 물린다. 매일같이 어느 경제 채널에서건 하루 두세 번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잊혀지기 쉽겠죠. 대량 거래가 한번 실리기 전까지는 어차피 고생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의미 있는 매물대인 1,600원 선까지 깨진다라 그러면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하방 쪽으로 갔을 때 악성 매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600원 선을 깰 때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였다가 뭐 앞서 제가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도 추천드렸고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같이 한번 전체적인 내 계좌를 만회해보자. 그러니까 꼭 이 종목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좌를 만회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대량 거래가 좀 실린다라고 하면 또 빠르게 워낙 작은 종목이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희망은 잃지 마시고 단 1,6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반 정도는 좀 현금을 빼내자. 모임에 한 40% 가까이 손실 보고 있는데 뭐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만 40% 손해보고 남은 60% 가지고 3배 수익 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호하게 리스크 관리합시다. 네, 좋습니다. 한송 네오텍에 대해서요. 추가적인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1,600원 선 이탈하면 비중 축소하라는 의견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은 한국금융지주고요. 84,100원,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7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국금융지주 오늘 1.06% 상승하면서 8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금융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한 종목을 담아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 매물대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출렁출렁하는 모습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점에도 잘 잡으셨고 충분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별다른 일 없어도 9만 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9만 원까지 가봐야 뭐 수익률이 또 엄청나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서 무난히 갈 수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 좋은 의견 드리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70%까지 굳이 승부를 이 한 종목에 낼 필요는 있는가라고 좀 약간 비중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대찬성. 그래서 한 40포인트 정도는 끌고 가시고 나머지 30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종목들 게임주 밑에서 끌어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고점권에서 상단 저항맥을 계속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내 힘들다가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 자그마한 이슈 하나 확 터지니까 상한가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굉장히 우량하지만 이 종목에 70%까지 넣을 필요는 없다. 한 30%에서 40%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빼내서 조금 펄떡펄떡 뛰는 이런 종목들로 좀 옮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만 좀 축소하시고 9만 원까지는 무난하다. 일단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량한 종목인 만큼 무난한 흐름 전망해 주셨지만요. 비중 조금만 축소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 분은 SFA 반도체 7,468원이고요.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오늘 1.13% 상승하면서 7,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네. 한 차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상한가의 부작용이죠. 상한가의 부작용이고 나왔죠. 네. 단기 급등에 따른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 기회고 나쁘게 보면 부작용이죠. 그래서 못 산 분들도 살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고점권에 들어간 부분은 맞는데 워낙 단기간에 급등한 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의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SFA 반도체는 오늘 지금 제가 세 종목 질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그래서 지금 비중도 20%라고 그러면 아예 한번 승부 걸어봐야죠. 너무 이 작은 물량으로 뭐 상한가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15포인트, 20포인트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찬성. 그래서 조금 윗꼬리 단 부분 그리고 한 7,500원 이상에 대해서 계속 좀 무기력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는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워낙 단기간에 끌어올랐다. 이 전제가 들어가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언급을 했던 부분이 IT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장이 크게 한 3거래일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도 같이 빠지고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질 때 IT 섹터에 대해서 제가 고점권에서 비중을 축소해도 좋다. 단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해보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리긴 합니다만 충분히 8,000원대까지 한 3-4차례 더 이런 왕복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뒤로 크게 밀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저항 매물을 소진해 나가는 이런 손바뀐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선다라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000원대를 곧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주신 종목 중에 제일 기대가 되고 오늘 그 시청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와, 지금 들어가도 좋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지금이 단기 급등 때문에 흔들리는 구간이지만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분 이어갈게요. 다음은 대한과학이고요. 21,2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한과학 오늘 2.06% 상승하면서 17,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대한과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노란톡방에 더욱 상세하게 이렇게 좀 남기겠습니다. 좀 네. 많은 종목들, 제가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많은 종목을 못 따라드린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빨리빨리 그냥 차트 흐름만 보고 가격 전략만 드리고 제가 추후에 노란톡방에 아주 상세하게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대한과학이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종목 중에서 아까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았던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또 조금 이제 우려되는 흐름이죠.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을 한번 두들겨 맞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뭐 좋은 종목들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님들이 여러 종목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세게 맞았다가 아주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난 종목이 있고 월요일 날 한 반 정도 되돌리고 오늘 그 하락갭을 메우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랑 이 종목이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래서 자 알테오젠의 움직임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한 차례 아주 의미 있는 지지 구간 크게 이탈했다가 바로 월요일 날 하루 만에 이 무거운 종목이 8%를 바로 들어올려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반발 매수세가 얼마나 세게 나오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종목은 어떻습니까?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한 차례 밀렸는데 양봉 마감을 했는데 되돌림이 전체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내일부터 다시 그냥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종목 빠져서 제가 이득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서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 종목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야간장 지금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 야간 선물은 안 열리고 야간 옵션 시장 콜에서 아주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걸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라든가 시장의 아주 좋음을 제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시세를 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흔들린다라고 할 때 재차 17,000원을 이탈한다라고 할 때 또 한 차례 장대 음봉이 실려버리게 되면 매물대가 완전히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탈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선다라고 그러면 더 이상 뭐가 걱정입니까? 근데 저는 이게 17,000원을 깨고 내려가고 재차 16,000원 초반까지 밀릴 때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16,000원마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래오래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버틴다. 그런 표현들 인터넷에서도 많이 횡행하는 표현이 있는데 왠지 이게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으니까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36개 주랭랑도 참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위치까지 16,000원 다시 깬다라고 하면 더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슬기롭게 이 출혈을 어떻게 잘 봉합해 볼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라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절반 정도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2부에서 계속 이어갈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니까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은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노란톡방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나영호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복잡하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 핸드폰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부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2부에서 함께 하시니까요. 잠시 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